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크게 패한 이후 일본은 솔로몬 제도와 뉴기니 쪽을 공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미 1942년 7월 2일에 미국과 호주와의 연결선을 지키기 위해 남태평양에서 국지적인 공세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미군 남서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인 맥아더 대장이 특히 적극적이었는데요. 맥아더 대장은 호주를 보호하기 위한 국지적 공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필리핀을 탈환하기 위한 중장기적 공세의 시작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조지 마셜 육군 참모총장과 어니스트 킹 해군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미군 합동참모본부에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남태평양 지역에는 미 육군 32보병사단과 41보병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미군의 공세는 일본군이 장악한 섬에 상륙작전을 펼치는 것이 필수 불가결적 요소였지만 32, 41 두 개의 보병사단은 그런 훈련이나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1942년 여름 남태평양에서의 공세는 미군 해병대, 그중 해병 제1사단이 주력이 되어 맡게 되었습니다. 미 해병 제1사단은 그 전신인 부대가 1차 대전에도 참전했지만 정식으로 사단으로 승격한 것은 1941년 2월이었습니다. 미군의 작전 계획에 따라 미 해병 제1사단은 1942년 6월과 7월에 걸쳐 뉴질랜드에 집결했고 7월 22일에 뉴질랜드 웰링턴을 떠나 솔로몬 제도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원정군에는 해병 제1사단뿐 아니라 기타 다른 부대들도 있었는데요. 전체 수송선단은 7월 26일 피지섬 남동부에 도착합니다. 솔로몬 제도를 공격할 미 해병 제1사단은 과달카날 그룹과 북부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부 그룹은 해병 제1사단의 부사단장인 윌리엄 루퍼터스 준장이 지휘를 맡았고 과달카날 섬 위쪽에 있는 툴라기, 가부투, 플로리다 섬 등을 장악할 예정이었고 총 병력은 해병 제1사단의 일부 약 3,90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달카날 본섬을 공략할 과달카날 그룹은 A 전투단, B 전투단, 그리고 지원 부대로 나뉘어지고 각 전투단의 병력 규모는 3,300명, 4,500명, 그리고 3,500명씩이었습니다. 따라서 과달카날 그룹의 총 병력 규모는 11,300명이었고 그룹의 지휘는 해병 제1사단장 알렉산더 밴더그리프트 소장이 맡았습니다. 이렇게 미 해병 제1사단 1만 5천여 병력이 과달카날과 인근 섬들을 향해 1942년 7월 하순부터 수송선에 타고 다가올 전투를 위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해병 제1사단 병력은 1942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피지 근처의 작은 섬에서 상륙연습을 수행했습니다. 상륙연습을 마친 후에는 최종 목적지인 과달카날로 출발했습니다. 과달카날 작전의 상륙과 이어지는 전투를 직접 수행한 미국 종군기자 리처드 트레가스키스는 과달카날 다이어리라는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이후 미 해병대 사관 후보생들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과달카날로 해병 1사단 병력이 항해할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 해병 1사단 장병들은 전투 의지가 매우 높아서 상륙 하루 전에도 긴장하는 눈치가 별로 없었으며 해병대라는 자부심과 소속감이 매우 강해서 열심히 싸우지 않아서 전우에게 피해를 주는 병사는 언젠가 배로 이동할 때 동료들에 의해 바다에 빠뜨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 병사들 사이에서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 해병대는 1942년 8월 7일 상륙을 목표로 과달카날에 다가갑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일본은 남태평양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로 제4함대를 새로 창설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드웨이 해전 이후 본격적으로 호주 고립 작전이 시작되면서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만을 집중적으로 관할하는 함대의 필요성을 느껴 1942년 7월 14일 중순양함 쇼카이를 기함으로 하는 제8함대를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이때 제4함대 사령장관은 이노우에 시게요시 중장, 제8함대 사령장관은 미카와 군니치 중장이었는데요. 이때 제4함대는 기본적으로 미군의 반격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본 반면에 제8함대는 미군이 이 지역, 이 시점에서 반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양쪽 다 지금 당장 전력을 보강해야 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42년 7월 과달카날에 비행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과달카날에 있던 전투 가능한 일본군은 노무자를 제외하고 약 28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비행장은 이미 7월에 발견돼서 미군이 폭격을 가해왔는데요. 하루에 한두 대 오던 폭격기가 7월 말부터는 7대에서 10대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당연히 과달카날을 향해 오고 있던 상륙부대를 위한 폭격이었는데요. 바로 이때 미름만에 건설 중인 연합군 기지가 발견되자 일본 8함대도 연합군의 주된 전략 목표가 포트 모레스비 방어이고 과달카날은 제한적인 폭격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일본 8함대는 7월 말부터 연합군 통신 내용에 변화가 크게 생겼음을 포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니시 신조 8함대 참모장이 직접 와서 통신을 들어보고 연합군의 공격 목표가 과달카날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8함대에서는 이를 또다시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또한 7월 중순에 미 본토로부터 대규모 수송선단이 떠났다는 첩보가 일본군에 들어왔지만 일본군은 이 또한 포트 모레스비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맙니다. 과달카날의 일본군 활주로는 60m 너비에 800m 길이로 만들어졌는데요. 공사가 완공될 무렵인 1942년 8월 5일 갑자기 과달카날 원주민들이 집단으로 산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미군 상륙이 임박했다는 걸 어떤 루트를 통해 알아차린 것인데요. 일본군은 이것도 일반적인 지역 사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사실상 완공된 8월 6일 저녁 일본군 서령대 지휘관은 완공을 자축하면서 노동자와 군인들에게 사케를 특별 배급합니다. 한 달여의 힘든 공사가 끝나고 유일하게 여유를 가진 시간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미 해병 1사단 1만 1천여 명의 병력이 과달카날에 상륙합니다. 일본군의 여유는 그야말로 짧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8월 7일 미 해병대 상륙 이후의 상황,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